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예상을 깨고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4% 증가한 7,144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인 0.3% 증가보다도 높게 나왔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7% 상승한 수치입니다. 매출 규모와 변동성이 큰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는 0.5% 늘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0.1%를 크게 상회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소매 판매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며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가 고용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1,000건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19,000건 감소했는데요. 전문가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29일에서 10월 5일 주간 186만 7천 건으로 직전주 수정치에 비해 9,000건 늘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노동시장 냉각 우려는 잠재워진 모습입니다. 이렇듯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국채 가격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 17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ECB는 통화정책회의 뒤 위원회는 3대 핵심 ECB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기준금리는 연 3.65%에서 3.4%로, 예금금리는 연 3.5%에서 3.25%로, 한계대출금리는 연 3.9%에서 3.65%로 인하됐습니다. 2회 연속 금리 인하이자 올 들어서만 3차례 금리 인하입니다. ECB는 통화정책 성명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입수되는 경제 지표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경기의 연착륙을 전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의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건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여부였고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였다고 했죠.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12월 회의 결과로 쏠리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12월 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두고 싶지 않다며 12월 회의까지 남은 6주 동안 입수되는 여러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니훈 중국 주택도시 농촌건설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대출금 규모를 올해 안에 4조 위안, 우리 돈 약 767조 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견에 배석한 샤오이안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10월 16일 기준 상업은행이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 2,300억 위안 대출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는데 따라서 연말까지 대출 규모를 1조 7,700 위안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니훈 부장은 100만 개의 노후주택을 개조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1.05% 내린 3,169.38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9월 무역수지 적자액은 2,943억 엔, 우리 돈 약 2조 6,8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9조 382억 엔을 기록했고 수입액은 2.1% 증가한 9조 3,325억 엔이었습니다. 수출 부문에선 반도체 제조 장비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광물성 연료, 건설용과 광산용 기계 부문 등에서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은 6개월째 늘었는데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 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828 여단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으며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이 신와르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서 작년 10월 7일 학살과 잔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량 살인범 야히야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했고 하마스의 수장을 지내온 인물입니다. 카츠 장관은 이는 이스라엘이 이룬 커다란 군사적, 도덕적 업적이자 이란이 이끄는 이슬람의 사악한 축에 맞선 자유세계 전체의 승리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가자지구 작전이 이어질 것이라며 인질의 귀환, 하마스 통치의 교체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